안녕하세요. 책사랑 오죽헌입니다. 이케다 다이사쿠 선생님 지도선집 중인간혁명의 실천 화강신문사에서 나왔습니다. 53페이지 제14장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제14장 좋은 시민이 되어라. 14-1 불법은 인간의 삶을 설한다. 좋은 시민이 되어라. 이 말은 이케다 선생님이 일간에서 제시하신 창가학회의 영원한 지침입니다. 누구나 자기답게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사명을 발휘하면서 사회에 공헌한다. 이러한 좋은 시민의 연대를 넓히는 일이 창가학회의 목적입니다. 또한 이케다 선생님이 강조하신 좋은 시민이란 세계 시민의 이명입니다. 1975년 1월 26일 괌에서 SCI가 발족될 때 이케다 선생님은 서명부의 국정란에 세계라고 쓰셨습니다. 나라나 민족 등의 차이를 뛰어넘어 똑같은 인간으로서 인간 속에서 인간을 위해 공헌한다. 이 긍지도 높은 세계 시민의 단체가 창가회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좋은 시민, 세계 시민의 기본 이념을 말씀하신 이케다 선생님의 지도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제에서는 불법이란 인간의 삶을 설한 것이고 현실 사회와 인간을 떠나서 불법은 없다고 나타냅니다. 이케다 선생님 지침 오키나와 최고회의 1991년 2월 8일 오키나와 스슌 천황 어서 3종 제보 어서에는 일대의 관심은 법화경, 법화경의 수행의 관심은 불경품이니라. 불경보살이 사람을 존경한 것은 어떠한 일이뇨? 교주석전의 출세에 보내는 사람의 행동에 있었소이다. 어서 1174쪽 석전이 일생 동안 설한 가르침의 핵심은 법화경이고 법화경 수행의 핵심을 나타낸 것은 불경품이다. 불경보살이 사람을 존경한 것은 어떠한 까닭인가? 교주석전의 출세에 보내는 사람의 행동을 설하는 데 있다고 씌어있다. 이 어서는 1277년 9월 시조긴고에게 주신 편지의 한 구절이다. 당시 긴고는 주군인 에마씨를 절복했다는 이유로 그의 노여움을 사게 되어 고경에 처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뒤 에마씨가 중병에 걸려 쓰러졌다. 그러자 의술이 뛰어난 긴고는 다시 주군에게 기용되었다. 하지만 그 때문에 또 주위 사람들에게 질투를 받아 신변이 위태로워지게 되었다. 이 편지에서 대성인은 성격이 급한 긴고의 신변을 걱정하시며 더욱더 긴장하고 행동을 조심하라 라고 훈계하셨다. 어떤 사람이라도 포용하고 반드시 행복하게 만들고 말겠다는 어본불의 광대하고 따뜻한 경애이다. 권위적으로 짓누르는 듯한 느낌 따위는 조금도 없다. 긴고가 성격상의 결점 때문에 몸을 망치지 않도록 인생의 패배자가 되지 않도록 세심하고 따뜻하게 진함하셨다. 대성인의 대자 대비하신 격려에 감정적으로 치솟던 긴고의 마음도 누그러지고 시야가 크게 열린 모습이 눈에 선하다. 불경보살의 행동에 대해서는 법화경 불경품에 씌어 있다. 불경보살은 사람들에게 아무리 비난받아도 상대에게 화를 내거나 원망하지 않았다. 설령 상대가 증상만의 중생이라고 해도 그 불성을 존경하며 계속 예배했다. 요컨대 대성인은 시조긴고에게 불경보살의 행동을 언급하신 까닭은 욱해서 화를 내거나 경솔하게 언동하면 안 된다. 몸가짐을 삼가고 현명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점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배견할 수 있다. 그리고 석천의 출세의 본의 목적은 사람의 행동을 설하는 데 있다고 결론 지으셨다. 불법이라고 해도 그 핵심은 인간으로서의 삶의 자세, 행동을 설한 것 이외에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신심은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 속에 있다고 해도 좋다. 신심을 근본으로 하여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생활해야 하는지, 나날의 행동을 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러한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성불의 길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난실의 법과 사기여 마무의 성으로 되었구나. 어서 31쪽 난실의 벗 덕이 높은 사람과 사귐으로써 쑥처럼 굽은 마음이 반듯해졌다는 구절은 입정왕국의 유명한 어문이다. 난실은 난꽃 향기가 가득한 방을 말한다. 난실에 있으면 곧 그 향기가 자기 몸에 스며들듯이 여기에서는 정법을 믿고 인격이 뛰어난 사람과 사귀는 사람은 어느새 정법에 대해 눈이 뜨인다는 것을 예로 두셨다. 사기다는 실제로
상대의 말과 행동을 보고 듣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안국론에서는 찾아온 손님에게 주인이 법을 설한다. 손님이 감정적으로 반발하고 화를 내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는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돌아가려는 손님을 웃는 얼굴로 제지하고는 차근차근 가르치며 순순히 타이른다. 손님은 자비와 도리의 행동을 관철하는 주인의 행동과 향기극한 숭고한 그 인격에 어느새 마음의 문을 연다. 그리고 마침내 그릇된 집착을 버리고 정법을 구도하게 이른다. 마치 한편의 대화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느낌이다. 현실 사회를 떠나 불법은 없다. 인간을 떠나 불법은 없다. 법이 아무리 올바르다고 해도 그 올바름을 그저 큰 소리로 외치기만 할 뿐이라면 사람들의 이해를 쉽게 얻을 수 없다. 오히려 불법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경우마저 생긴다. 그러면 광선유포라는 유명을 남기신 대성인의 뜻에 어긋난다. 사람은 먼저 그 사람의 평소 행동을 눈여겨본다. 생활이 어떤가? 교양이나 성실함의 측면은 어떤가? 그 눈은 참으로 엄하다. 금전에 철저하지 못하거나 양식이 없다든지 행동이 거만하다면 법이 아무리 올바르다고 해도 사회에서 신용을 받을 리 없다. 신뢰와 이해가 중요하다. 최고의 법을 수지했기 때문에 최고로 인격의 빛을 발휘할 수 있다. 그것이 불법이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인간성의 빛을 연마하면서 불법 이해의 폭을 넓혔다. 다시 말해 사회 사람들의 난실의 벗이 되도록 노력했다. 흔들리지 않는 신념, 미래에 대한 전망, 따뜻한 배려, 풍부한 지혜, 사명을 향한 정열, 모든 것을 포용하는 드넓은 경애 등등 신심으로 연마된 인간성이야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한다. 14-2 행동으로서 빛나는 사람으로 이번 주제에서는 인간으로서 신뢰를 쟁취하는 속에 신심의 실증이 빛난다고 가르칩니다. 이케다 선생님 지침 1993년 2월 10일 브라질 마키쿠치 선생님이 자주 이렇게 지도하셨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인간이 있다. 꼭 있어야 할 사람,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는 사람, 있으면 곤란한 사람이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꼭 있어야 할 사람이 되어야 한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지역에서도 사람들에게 신뢰받고 존경받고 호감이 가고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하고 꼭 있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모습이 정법을 신앙하는 증거이고 광선유포의 전진이다. 대성인이 시족인고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나카스카사 사부로 자에몬노조는 주군을 위해서도 불법을 위해서도 세간에 있어서의 마음씨도 정말 좋았었다 하고 가마쿠라의 사람들의 입으로 칭송받게 하시라. 어서 1173쪽 나카스카사 사부로 자에몬노조 시족인고는 주군을 위해서도 불법을 위해서도 세간에 대한 마음씨도 훌륭하다고 가마쿠라 사람들에게 칭찬받도록 하시오. 당시 시족인고는 참원 때문에 주군에게 외면당하고 소령을 몰수당하는 등 고난의 한복판에 있었다. 대성인은 고경에 처해도 한탄하지 않고 자신을 갈고 닦아 인간으로서 성장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인간의 참된 삶이고 불법자의 길이다라고 가르치셨다. 세간에서 이유 없는 비판과 압박이 쏟아져도 분동하지 않고 인간으로서 올바른 삶을 관철해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마지막에 반드시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쟁취할 수 있다. 인간으로서의 행동 속에 불법이 맥동하고 신앙의 실증이 나타나는 법이다. 사람으로서 상쾌하고 훌륭한 행동이야말로 올바른 신앙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여러분은 좋은 신앙자인 동시에 좋은 국민, 좋은 시민, 좋은 사회인, 좋은 이웃이기 바란다. 그러한 행동으로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신뢰받는 존재가 되기 바란다. 그 신뢰의 폭이 넓게, 깊게, 찬란하게 확대되는 곳에 광선유포가 있다. 14-3 신뢰받는 좋은 시민이 되어라. 스웨덴의 벗에게 이웃을 소중히 자기 나라의 문화와 풍습을 존중해야 한다. hon교를 조급하게 하면 안 된다는 신심 실천의 기본 정신을 가르칩니다. 이케다 선생님 지침 스웨덴 문화회관 스피치 1989년 6월 3일 스웨덴은 첫 방문이므로 몇 가지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웃을 소중히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인간은 누구나 혼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서로가 공동체 속의 존재이다. 배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당연한 규칙이다. 자신의 권리나 형편만을 주장한다면 사회인으로서 실격이다. 하물며 어서에는 불법이라고 함은 도리이며 어서 1169쪽이라고 씌어 있다. 불법을 수지한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도리를 분별하는 최고로 양식 풍부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 이웃집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해관 주변의 분들에게는 특히 더 세심하게 배려하고 예의를 지켜야 한다. 만나면 상쾌하게 인사하고 폐를 끼친다거나 불안감을 주지 않는 세심한 배려를 정성껏 거듭쌓아야만 불법에 대한 공감의 마음도 넓힐 수 있다. 또 참된 의미에서 해관이 지역의 행복성이 될 수 있다. 어디까지나 사람 간의 신뢰감이 근본이다. 독선적이면 안 된다. 신앙하는 사람들은 과연 다르구나 하고 사람들이 안심하고 칭찬하는 곳에서 실제로 지역 강포의 흐름도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반대로 만나도 가벼운 인사조차 하지 않고 밤늦게까지 큰 소리를 내거나 꼭두 새벽이나 한밤중에 전화소리, 사람 드나드는 소리, 차나 오토바이 소음 등으로 불편을 주면 이미 사회규범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또 길에서 이야기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설령 아무리 훌륭하게 말하고 또 가치 있는 운동을 했다고 해도 오히려 사람들은 그런 평소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는 법이다. 이것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이다. 지금까지 이러한 모습 때문에 광포의 전진이 상당히 늦춰지고 말았던 경우도 있다. 남묘오랭개교는 최고의 경이다. 그러므로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경을 수지한 우리들의 말과 행동도 최고로 세련되게 갈고 닦아야 한다. 둘째, 자기 나라의 문화와 풍습 등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이다. 니칠은 대성인의 불법은 우주대의 불법이고 전 세계 사람들을 평등하게 비추는 대법이다. 일본의 종교가 아닌 인류의 종교이다. 그러므로 묘법을 수지한 우리도 일본이라는 일개 국가 문화나 사고방식, 언어에 얽매일 필요는 전혀 없다. 말할 나위도 없이 신심이라는 일점에는 엄격해야 한다. 그리고 그 위에서 스웨덴에는 스웨덴의 문화가 있고 전통이 있다. 역사 속에서 배양된 풍속과 습관이 있다. 불법의 근간에서 어긋나지 않는 한 그 풍속과 습관을 존중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당연하다. 더구나 그러한 측면에서 쓸데없이 다투거나 막무가내로 고집을 부려 편협한 인상을 주고 만다면 불법의 광대한 정신에 위배되는 모습이다. 불법을 근본으로 하여 그 나라의 세법과 국민을 엄연히 지키고 모든 사람이 신뢰하고 안심하는 좋은 시민, 좋은 국민이기 바란다. 셋째, 홍교를 조급하게 하면 안 된다는 점이다. 대성인 불법은 문저하종의 불법이다. 스스로 제목을 부르면서 널리 불련을 맺어 묘법을 알려주는 것에 수행의 근본이 있다. 그러므로 상대가 신앙을 하느냐 마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이다. 법을 들려주어 문법 하종도 어번전을 수지하게 하는 발심 하종도 모두 완전히 똑같은 훌륭한 홍법이다. 공덕에도 전혀 차이가 없다. 인류는 대부분 아직 이 대법의 교의도 명칭도 알지 못한다. 그 사람들의 마음에 묘법의 씨앗, 다시 말해 행복과 평화를 향한 씨앗을 심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때 우리가 벗으로서 친하게 교제하고 성실하게 마음을 나누면 그 자체가 불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또 그 사람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일이 중요하다. 어떤 때는 자연스레 하종불법의 이야기를 할 때도 있으리라. 하지만 신앙 때문에 논쟁을 하거나 무리를 해서 서로 감정적으로 되면 결코 안 된다. 어떻게든 신앙을 하게 만들고 싶다는 진심은 진심이라고 치고 조급해하거나 답답해한다면 잘못이다. 한번 맺은 불련은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기 때문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기 때문이다. 14-4 인간혁명은 발밑에 있다. 이번 주제에서는 인간혁명의 무대는 어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은 일상의 실천과 행동이며 눈앞에 한 사람을 소중히 하는 자애로운 행동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케다 선생님 지침 대학부 학예강습회 1987년 7월 21일 시즈오카. 프랑스의 문학가 볼테르는 행복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그대 자신을 위해 현명해져라. 이 동포에게 동정을 베풀어라. 요컨대 타인의 행복으로서 그대의 행복을 만들어라. 타인의 행복으로서 그대의 행복을 만들어라. 이 말은 확실히 지연이다. 불법이 설하는 자행하타의 실천에도 통한다. 자기만의 행복을 쫓는 에고이즘 속에 참된 행복은 없다. 벗의 행복을 바라고 진심으로 격려하는 현실 속에 자신의 행복도 실현된다. 그러므로 그 행동이야말로 자기 자신에게 가장 현명한 행동이다. 일상의 실천, 행동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바로 그 실천과 행동에서 인간의 진실이 빛난다. 루소가 말했다. 책에서는 원대한 의무를 설하면서도 주위 사람에 대해서는 의무를 게을리하는 세계주의자를 경계해야 한다. 심원한 철학 논의도 좋다. 원대한 이상도 중요하다. 훌륭한 어서강의도 좋으리라. 하지만 입으로는 인류애를 논하면서 주위 사람도 소중히 하지 못하는 나쁜 간념론자가 되면 안 된다. 현실의 고생도 없이 고매한 변설에 취해 있는 사람은 나는 고귀하다며 우쭐대지만 실은 가장 천하고 비열한 인간이다. 먼 것을 사랑하기는 쉽고 일상의 현실에 살아가기는 어렵다. 여러분은 광포라는 장대한 이상을 드높이 내걸면서도 그 구체적인 실천은 가까이 있는 한 사람의 생명을 감싸면서 또 한 사람의 벗을 껴안으면서 광선유포를 향해 나아가는 나날이기 바란다. 이것이 현실에서의 포교라는 수행이고 가장 힘든 작업이다. 14-5 불법 즉사회 소설 신인간혁명에는 1977년 2월 사회의 제일선에서 활약하는 벗의 모임에 참석한 야마모토 신이치 회장이 불법자의 중요한 기본 자세에 관해 다양하게 말하는 그 장면이 그려져 있다. 이케다 선생님 지침, 신인간혁명 제24권 등대의장, 신실은 광선유포라고 해도 자기 자신이 서 있는 발밑을 단단히 다지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발밑을 단단히 다진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평범한 듯하지만 먼저 건강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인간으로서, 사회인으로서 가장 소중한 것은 자신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몸을 소중히 하기 바랍니다. 건강관리를 하고 병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예방해야 합니다. 그런 자세 속에 바로 신심의 지혜가 있습니다. 건강유지는 사회에서 승리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이다. 언제나 생명력이 왕성하고 활기가 넘쳐야만 힘껏 일을 할 수도 있고 직장을 지키는 버팀목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불법은 돌이다. 폭식과 폭음, 수면 부족과 가로가 이어지면 어딘가에 지장이 생겨 병이 걸리거나 사고를 일으킬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 각도에서 연구하고 가치적인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모습이 불법자의 자세라고 해도 좋다. 규칙 바른 생활과 상쾌하고 낭랑한 근행으로 생명력을 가득 넘치게 하여 직장과 지역에서 활약해야 한다. 이어서 신이치는 가정의 소중함에 관해 언급했다. 가정이 반석 같아야만 직장에서도 안심하고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인간의 행복이라고 해도 가정을 비롯한 가까운 곳에 있다. 더욱이 후계자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교육이다. 훌륭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만드는 일은 지역 강포의 등대를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신이치는 직장에서 승리하기 위한 불법자의 자세에 관해 이야기했다. 직장에서 제1인자가 되려면 먼저 신심하고 있으니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생각을 철저히 배제해야 합니다. 그런 생각은 일을 신심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하십시오라는 대성인의 지도에 어긋나는 악연입니다. 또 만심에서 비롯된 사고방식입니다. 올바른 신심은 최고의 양식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불법은 생활법이다. 사회에서 신뢰를 쟁취하고 직장에서 승리의 실증을 우뚝 세우는 일이 그대로 인생의 승리로 불법의 승리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사회에서 종횡무진으로 활기차게 활약하는 일이 중요하다. 신이치는 참석자를 감싸 안듯이 이렇게 말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인간관계를 비롯해 다른 종교의 의식에 참석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 융통성 없이 꽉 막힌 생각으로 자신을 올가매면 안 됩니다. 현명하고 드넓은 마음으로 인간의 연대를 맺는 일이 중요합니다. 니치는 불법은 인간을 위한 종교입니다. 신심한다고 해서 사회와 담을 쌓고 편협해지면 안 됩니다.
또 신심 때문에 가정이나 직장에서 다툴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는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길고 긴 눈으로 보고 가족도 직장 동료도 따뜻하게 감싸 안으면서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 불법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걸핏하면 사람들은 니치렌 교단을 배타적, 독선적, 과격한 집단으로 생각했다. 사실 니치렌주의자라고 칭하며 테러 등과 연관된 교단도 있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부처를 발견하고 모든 사람의 행복을 실현하겠다는 니치렌 대성인의 정신을 짓밟는 폭거이다. 그런 교단에는 사회를 소중히 해야 한다는 불법적 사회라는 관점이 빠져 있다. 시인씨는 마지막으로 상식을 소중히 하자고 강조했다. 물상식한 언동으로 주위에서 빈축을 사는 사람을 보고 있노라면 거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만 격하고 화려하게 신심에 힘쓰다가 싶으면 금방 팽개쳐버리고 마는 이른바 불과 같은 신심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성인이 받기는 쉽고 가지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성불은 가지는 데 있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신앙의 핵심은 지속에 있습니다. 광선유포는 직장과 지역에서 인내 강하게 신뢰의 폭을 넓히는 점진적인 발걸음 속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상식 있는 행동이야말로 신심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바랍니다. 14-6 공헌하는 생활을 하여라. 이번 주제에서는 창가케는 마키쿠치 선생님의 사상을 바탕으로 타인에게 헌신하고 자타 함께의 행복을 인생의 목적으로 하는 공헌하는 생활을 살아가는 고귀한 인간주의의 단체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케다 선생님 지침 SCI 환태평양 문화 평화회의 1995년 1월 29일 미국 마키구치 선생님은 이기주의에 사로잡히지 말고 타인과 공생할 수 있는 인격을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타고난 교육자이신 마키구치 선생님은 자신의 단점을 자각하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할 수 있을 만큼의 지성이 있는 사람, 창가교육학책에 마키구치 스네사부로 전집 제5권을 육성하고자 하셨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활용해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완하는 데 자신의 장점을 아낌없이 제공할 만큼의 아량이 있는 사람을 육성하고자 했다. 이것이 창가교육이고 그 속에 창가 가족의 활약이 구축된다. 아무쪼록 각 나라, 각 지역에서도 그러한 아름다움 이체동심의 스크럼으로 전진하기 바란다. 또 마키구치 선생님은 인간의 생활을 세 단계로 나누어 논하셨다. 그 세 가지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생활, 의타적 생활, 독립적 생활, 공헌하는 생활이다. 넓게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삶이란 인간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자학도 없이 환경에 좌우되어 살아간다. 이른바 자신이 없는 삶이라고 할 수 있다. 종래의 많은 종교는 맹신을 강요하며 인간의 자립을 빼앗았다. 마키구치 선생님은 그러한 예종, 노예와 같이 예속되어 복종함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것이 아니라 자립된 인격으로서 자신의 길을 간다. 이것이 독립적 생활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나아가 자기만 존귀하다고 오만해지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공헌한다. 자타 함께의 행복 실현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다. 그 속에 공헌하는 생활이 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의존에서 독립으로 나아가 공헌으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향상하고 마음껏 생기발랄하게 활약하여 빛난다. 마키구치 선생님은 이러한 자악한 민중의 연대를 외치셨다. SCI는 이러한 공헌하는 생활을 살아가는 고귀한 인간주의의 단체이다. 위대한 생명의 법에 따라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사람들의 행복과 사회의 번영, 문화의 흥룡과 세계평화를 위해 공헌하고 있다. 14-7 대하에 사는 보살도 이케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시민이란 소화를 물리치고 대하에 사는 보살도를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번 주제에서는 SCI를 발족할 때의 유명한 스피치를 언급하며 그 점을 더욱 강조하셨다. 이케다 선생님 지침 제23회 SCI의 날 기념제언
1998년 1월 26일 인간이 인간으로서 누릴 권리와 의무를 지키는 이유는 정해진 규범이라는 외재적 이유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위협받는 상태를 같은 인간으로서 간과할 수 없다는 억누를 수 없는 내발적인 정신이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인권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보편적인 자타 함께의 기반이 된다고 저는 외치고 싶습니다. 23년 전 1975년 1월 SGI를 발족할 때 저는 자기 자신의 꽃을 피우려는 마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평화의 씨앗을 뿌리고 국가에 불행이 있을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자신만의 행복도 다른 사람만의 불행이 있을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자신만의 행복도 있을 수 없다. 다른 사람 속에서 자신을 보고 자기 안에서 다른 사람과의 일체성을 느끼는 소화를 물리치고 대하에 사는 보살도를 함께 끝까지 살아가자는 진심 어린 호소이기도 했다. SCI 멤버는 각국에서 좋은 시민으로서 평화, 문화, 교육 운동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괴로워하는 사람, 가장 고뇌하는 사람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격려하자. 저 사람의 아픈 마음을 조금이라도 감싸주고 싶다. 는 보살의 마음으로 스스로 솔선하여 이타의 행동을 계속합니다. 이것은 저의 최대 기쁨이자 오늘날 요청되는 인권문화 운동의 창조로 이어지는 착실한 실천이라고 남모르게 자부합니다. 여하튼 책임과 의무라는 윤리를 근본으로 해서 뒷받침하는 능동적인 주체성이 깊은 생명의 차원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에게 확립된다면 반드시 참된 인권문화가 꼽힐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18-4 세계 시민의 요건. 좋은 시민이란 세계 시민에 통한다. 이케다 선생님은 콜롬비아 대학교 교육대학원 강연에서 세계 시민에 대해 지혜로운 사람, 용기 있는 사람, 자비로운 사람이라는 각 세 가지 지도의 각도에서 논합니다. 그리고 그 모범의 인격으로 모든 분단과 맞서 싸우는 공생과 연대를 목표로 하는 보살의 삶의 빛을 비춥니다. 이케다 선생님 지침, 콜롬비아 대학교 교육대학원 강연,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고찰, 1996년 6월 13일 미국. 세계시민의 요건은 무엇인가? 수십 년 동안 세계의 많은 분들과 대답을 거듭하며 사색하면서 내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몇 개 국어를 할 수 있느냐, 몇 나라를 여행을 했느냐는 것으로 결코 결정되지 않는다. 외국에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도 세계 평화와 번영을 바라고 공헌하는 고귀한 서민을 우인으로서 저는 수없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계 시민이란 예를 들면 틀림없이 이러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상관성을 깊이 인식하는 지혜로운 사람, 인종, 민족, 문화의 차이를 두려워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닌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성장의 양식으로 삼는 좋은 용기 있는 사람, 자기 주변에 그치지 않고 먼 곳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들과도 동거하고 연대하는 자비의 사람. 나는 이 지혜와 용기와 자비를 구체적으로 전개하려면 불법의 세계관 중에서도 삼라만상의 상위성, 상관성 세계관, 상관성 원리가 확실히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전에는 다양한 상호 의존성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비유가 씌어 있습니다. 생명을 지키고 키우는 대자연의 힘을 상징하는 제석천의 천궁에서는 모든 매듭 하나하나가 찢어발린 모든 매듭 하나하나에 보석이 달린 보물 그릇이 걸려있듯이 그 모든 보석에 서로 다른 보석의 모습이 모두 비쳐 빛난다는 내용입니다. 미국 르네상스의 거장 소로가 관찰했듯이 우리의 관계성은 무한한 넓이를 갖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깨달았을 때 서로 소생시키고 소생되어 존재하는 생명의 실을 더듬어 따라가면서 지구의 이유 속에서 장엄한 빛을 발하는 보석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불법은 생명의 이런 깊은 공감성을 바탕으로 지혜를 일구라고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가 자비의 행동으로 연동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불법이 설하는 자비는 좋다, 싫다라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무리하게 억누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설령 싫은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 인생에서 보면 어떤 가치가 있고 자신의 인간성을 깊게 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은 이러한 가능성에 눈뜨라고 호소합니다. 또 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하고 진지하게 상대를 생각하는 자비의 마음에서 게다가 모든 사람에게 선성과 악성이 함께 잠재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갖춘 선성을 믿고 발견하려는 결의가 중요합니다. 용기 있는 행동을 지속할 때 자비가 맥박친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에 깃든 가장 존귀한 천성을 이끌어내고자 노력하는 분투입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비라고 해도 용기가 없으면 실제로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그저 관념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불법에서는 지혜와 용기와 자비를 갖추고 다른 사람을 위해 계속 행동하는 인격을 보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살은 시대를 초월해 세계 시민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불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석촌과 동시대를 살아간 승만부인이라는 여성이 인간 교육자로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승만부인은 모든 사람 속에 있는 가장 존귀한 선성을 어머니와 같은 자애로 지키고 기르는 것이 보살이라고 말했습니다. 승만부인은 서원했습니다. 나는 고독한 사람, 부당하게 감금되어 자유를 빼앗긴 사람,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 재난으로 괴로워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보면 결코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들을 안온하고 풍요롭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실천하면서 사람들의 선성을 훈발시켰습니다. 첫째, 애어, 배려 깊은 상냥한 말을 거는 것, 다시 말해 대화. 둘째, 보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 이행, 타인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 동사,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함께 일하는 것. 보살의 행동은 모두 사람에게 내재된 선성을 믿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선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지식이어야 합니다. 비유하자면 정밀한 기계로 구성된 비행기를 목적지까지 어떻게 안온하고 무사히 이끌어갈 것인가입니다. 요컨대 그러려면 파괴와 분단을 초래하는 근원적인 악, 또한 인간 생명에 내재한다는 통찰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보살은 불법이 설하는 원품의 무명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대체해야 합니다. 인간에게 내재한 선성은 자신과 타인의 공생과 연대를 촉구합니다. 반대로 악심은 인간을 다른 인간에게서 분리시키고 더 나아가 인간과 자연을 갈라놓습니다. 분단을 초래하는 법입니다. 인간으로서 공통성의 눈을 감고 타인과의 차이에 집착하는 분단의 병리는 개인의 차원을 초월한 집단 에고이즘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특히 배타적, 파괴적인 민족 중심주의, 국가 중심주의의 심층에서 현저히 드러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화를 극복하는 투쟁, 다시 말해 대화를 각제하고 자타와 함께 이익을 주는 행동에 자진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보살입니다. 14-9 세계 시민으로서의 영예로운 인생을 이번 주제에서는 깊은 우정을 맺은 호후 라이네트르 전 로마 클럽 회장과 나눈 대화를 되돌아보면서 참된 세계 시민이란 무엇인지를 나타냅니다. 이케타 선생님 지침 제2의 총 도쿄 최고협의회 2005년 11월 18일 도쿄. 나는 호우 라이트네르 박사, 전 로마 클럽 회장과 세계 시민의 자세에 대해서도 거듭 대화했다. 박사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세계 시민이 되려면 가정에서는 좋은 자녀가 되어야 하며 지역사회에서는 좋은 동료,
좋은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근본적인 부분이 뒷받침되어야 더 깊이 개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회장 이케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한 사람의 인간이 그 환경, 지역, 나라, 나아가 세계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에 통합니다. 중요한 지적이다. 창과학회 그리고 SCI는 일관되게 좋은 시민이 되어라를 모토로 전진했다. 또 영혼의 오지심 중에 일과 하락의 신심이 있다. 세계 시민이라고 해도 자기 가정, 자기 직장, 자기 지역에서 출발하는 것 외에는 없다. 여기에 착실하고 확실한 변혁의 한 걸음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함께 확인하고자 한다. 지금 자신이 있는 곳에서 신념과 정열과 희망에 불타며 일어서야 한다. 다시 태어난 듯이 자기 자신이 생기발랄하게 나아가기 시작하면 자기 조직도, 자기 지역도 새로운 약진을 시작한다. 현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불법을 말하고 광선유포를 추진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함께 행복의 길을 걸었는가?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영예로운 역사이다. 제14장 좋은 시민이 되어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사랑 오죽헌이었습니다.